좀 이쁘다. 그래서 이제 이혼 이야기 하는 거 있죠. 그 이혼 이야기가 그 첫 번째가 이제 법률적으로 헤어져 있느냐 아니면은 몸이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안 물어보면은 우리 떨어져 있으면 이혼이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려면요 연재 움직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떨어져 산지 지금 3년 4년 됐는데 언제쯤 우리가 정리되겠습니까? 뭐 법적 이혼을 하겠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는 연지충이라든가 연지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지의 어떤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그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혼하는 건데 그거 말고 보면 우리가 그 고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또는 네이버 검색이나 이런 보면은 이제 60갑자 있잖아, 그죠? 일주론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옛날 그 있잖아 고어로 적어가지고 보면은 배우자 자리가 안 좋니 뭐가 어떠니 무지하게 많은데 그 60개 중에서 배우자 자리 좋다는 거 몇 개 없고 안 좋은 것만 다 있으니까 다 보셨지, 그치? 보면 뭐 꼭 보면 일단 뭐 자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단명한다 그러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한번 물어보실 때 무호 김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생님 무호 김이 일주만 봤다. 무진일수도 그렇고요, 얼축도 그렇고요, 정축도 그렇고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일단 그렇게 써여 있는 거는 기본이 일지토를 깔고 있으면 다 그렇고요. 첫 번째, 일지토를 깔고 있으면 다 좋다고 이야기해. 토는 묘지잖아, 그죠? 분명히 그 결혼해가 집을 하나 꾸미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무덤을 판다 이 뜻이잖아. 이렇게 뭔가 사이니까 사이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 두 번째, 간여지동보고 다 안 좋다 그래요. 아까 쌤 이야기할 때 무호도 있잖아, 그죠? 보면 양인에 속하는 거고 정미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우리가 백호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또 그렇게 따지 임자 병은 어디가 보는 그것도 많죠. 또 이렇게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안 좋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 때 또 일지의 편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피곤해가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 그래요. 이렇게 따지면 60개 중에서 될 만한 게 몇 개가 안 남아 있어. 진짜.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거하고 이제 남자 여자 연애에서 만나는 거랑 결혼은 다른 건데 결혼하면 이렇게 왜 뭐뭐 때문에 사는 경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법적인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적인 거 말고 보통 30년 40년 살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마음은 안 맞잖아, 그치? 근데 법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 볼 때 이제 지장간하고 합의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지장간 합이라고 있어. 그래서 지장간에 이렇게 우리가 어디 보면은 무진일주 나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면 무진일주는 꼭 보면 있잖아, 그지? 이렇게 두 번 결혼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한다고. 그거 보고 이제 여기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 있잖아, 그죠? 이게 뭐 이거 보고 무슨 살이라 하냐면은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첩이 하나 있다는 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살이라고 한다 하는데. 고란살. 그건 힘든 살이고 그거 말고 좋은 살이라 이거는. 좋은 살이에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땅 밑에 첩이 한 명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러는데 목이 합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60갑자 보면 무진일주 지금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요 꼭 두 번 결혼한다 막 이렇게 적겠다고. 근데 아니거든. 사실은 무토는요 근본적으로 무토는 계속 사이기 때문에 몇 시간 하면 정리 잘 안 해요. 사이가 좋고 나쁜 거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장간 합돼 있으면 뭐뭐 때문에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일주가 지장간 합의돼 있으면 애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항상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합의돼 있으면은 나무를 하나 본다 그러면은 나무의 뿌리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뿌리가 다른 어떤 나무의 뿌리하고 이렇게 있잖아. 옆에 이렇게 연결이 돼가 얽히고 설키가 있어. 이게 지장간 합인데 천간의 합하고 지장간이 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은 지지에 다른 지지끼리 사이끼리 막 암합하든지 아니면 위에 천간의 것이랑 지지 합하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가 엮이고 설키고 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구 말 맞으나 제일 기분 나쁜 게 우리는 빚이 많아가 못 이어진다 가지고 있대. 아니 나누면 빚을 나눠야 돼. 그냥 무슨 소리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죠? 그것처럼 기본이 이렇게 그 지장간 합돼 있는 사주가 많습니다. 자, 얼류일주 선생님, 얼류일주 같은 경우에 근본이 이 지장 왜 쌤 일주 이야기는 내가 왜 일주 이야기 할까요? 제가 부부 이야기 하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부부 이야기 하니까 일주 이야기 하는 건데 언제 그 유중 경금 들었죠? 그죠? 유중 경금이기 때문에 을경 합되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배우자 자리하고 결혼해가 살아도 늘 배우자가 날 힘들게 스트레스를 줘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어도 합돼 있잖아. 경금 합의돼 있단 말이야. 정관 합돼 있어요. 이런 경우도 살아요. 그런데
지장 간 합이 안 돼 있는 경우는 이제 조건이 내만 조건이 안 맞으면 끝이라. 그죠? 그래서 이제 지장 간 합 안 된 사주가 참 많거든요. 더군다나 저도 얼죽도 안 돼 있고요. 사실은 병원은 안 돼 있어요. 다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장 간 합이 돼 있으면은 뭐뭐 때문에 살아요. 뭐뭐 때문에. 이게 뭐뭐 때문에 하는 게 있잖아, 왜? 그죠? 선생님 무월주 그랬죠? 그죠? 무월주 같으면 무토 같은 경우 뭐하고 합됩니까? 개수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이야기한다고요. 정미 같은 경우에도 정미도 이제 여기도 없잖아요. 임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신에 어떠냐면요. 또 이제 이 지장간 합은 안 돼 있는데 옆에 있는 글씨가 관인데 관 지장간에 있는 글씨가 내가 거기도 뿌리를 두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장간이 굉장히 중요한 걸 선생님들이 아실 거라. 지장간으로 합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좋다 나쁘다 아니고 뭐뭐 때문이세요. 뭐뭐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다 그러면은 선생님 옆에 이제 그 무토 같으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관이 갑을목입니다. 그죠? 갑을목인데 무토는 개수하고 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갑목이 갑자 이렇게 있다. 그죠? 이렇게. 이게 좌우충 돼 있죠? 이렇게. 좌우충 돼 있잖아요. 좌우충 돼 있어도 여기 지장간에 임수가 있죠. 임수 개수 있죠. 그죠? 그럼 개수하고 합돼 있잖아요. 이렇게. 무기한. 근데 이건 지금 관이잖아요. 편관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래도 이것도 합이에요. 내가 지장간 합이, 내 지장간에 있는 암합이 관 밑에 있는 뿌리하고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것도 뭔가 이제 인연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뭐 관계성이 있는 건데 그걸 이야기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내 나무가 있어요. 내 나무 뿌리도 이렇게 있는데 내 나무 뿌리가 옆에 있는 감목이라는 어떤 나무가 있으면 여기에 뿌리를 같이 내가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어지면 내가 같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뭐 이제 좌우충돼 있으면 성격이 맞겠나 안 맞지. 이거 안 맞아도 그래도 같이 갑니다. 우리가 뭐뭐 때문에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보통 결혼하면은 엄마들은 애 때문에 살고요. 우리 있잖아, 그지? 공부 다 시키고 나면 그때 내가 우리 헤어지자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애가 또 시집갈 때 되면은 또 시집갈 때 또 엄마 아빠 또 모양이 또 그러면 좀 이상해, 그지? 또 그것 때문에 또 살아. 근데 애가 또 있잖아, 결혼했는데 할머니라고 손주가 또 태어났어요. 근데 애 보기에 또 할매가 없으면 좀 그래.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가 있어요. 뭐뭐 때문에 산다니까 전부 다. 이런 부분이 암합입니다. 근데 그 때문에라는 게 재성 때문에, 관 때문에, 뭐 때문에가 있어요. 이게 합의되어 있으면 웬만하면은 이렇게 잘라내기가 힘들어요. 뿌리를 잘라내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이 굉장히 약한데, 건이 아예 없는데, 내가 만나는 천간이는 관 지장간에 내 건이 있으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게 없으면 내가 막 흔들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지장간에 내 건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천간에 똑같은 오행이 짝으로 있으면은 이거 이제 남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배우자 짝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을목이고 간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러면은 을목 입장에서 이거를 내 짝으로 보고 배우자로도 많이 봐요. 음양이 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요. 관으로 굳이 안 보고. 꼭 보면은 관이 남편이고 재성이 마누라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남편 역할은 관이고요. 와이프 역할은 재성이에요. 역할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짝이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내 짝 이렇게 있는데 나는 건이 없는데 여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중월목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내 건이 여기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딴 데는 없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짝하고 같이 붙어 살아야 내 뿌리가 여기 밑에 있는데 그래서 같이 붙어 살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붙어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는 무관이에요. 나는 무죄예요. 이래도 잘 사는 이유가 무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배우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관은 남편 역할할 사람이 있느냐를 보는 거고요. 그리고 쟤는 남자 입장에서 부인 역할할 사람이 있느냐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 역할이라는 게 일단은 뭐고? 부인 역할, 마누라 역할. 일단 마누라 역할이 뭔데? 내조인데 그 내조가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이렇게. 뭐 밥 해주고 뭐 해주고. 밥 해주고 빨리 해주고 또 우리 엄마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역할 해주고
애 엄마 해주고 이게 배우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무제는요 이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밥은 내가 해먹으면 안 되겠나? 빨래도 내가 하면 안 되겠나? 그리고 요새는 전부 다 핵가족인데 굳이 혼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 이유 없잖아,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제 무관이 크게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 없다는 거는 내 사고 자체가 벌써 결혼하면은 부인은 꼭 이래야 되라는 사고가 없어요, 사고가. 그러면 그게 더 자유스럽지, 그게 대한 게. 관도 똑같습니다. 이제 보통 여자분 선생님 여기 선생님들은 무관사주 있나 모르겠는데 무제는 무제 편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무제 편하고요. 여자분들은 무관 진짜 편한 게 딱히 딱 정해진 게 없다고. 우리가 보통 뭐 남편이 이래야 돼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어느 순간 탁 나타나가지고 아프면 없고 가줘야, 뭐 아프면 없고도 병원 가줘야 되고 또 있잖아. 남편이 모든 걸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관의 개념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다 하는 그런 관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 편해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을 때 그 남자가 하는 그 역할이 남자는 원래 이래 하는갑다 생각하면 그뿐이에요, 그게. 그래서 무관무제라는 거는 그런 역할을 그냥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여기 선생님이 이야기하실 때 한 개 더 이야기하면은 자 이렇게 지장간이 암암하면 잘 헤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때문에 못 헤어져요.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책에서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분이 있어요.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이혼이라는 개념보다 떨어져 사는 확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자 그런 거 볼 때는 참지 않는 사람이 이혼을 하지요. 맞잖아. 못 참으면 이혼하지 않나? 아니 우리가 원래부터 대화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잖아. 그런데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못 참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이가? 그 참는 게 남들이 들으면 별거 아닌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는 사람 참 잘 참아요. 그처럼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자 이제 상관이 많은 사람, 상관 많은 사람. 여자분 사주에 상관이 많다는 관을 상하게 한다 하잖아, 그죠? 상관 다자가 그래요. 그래서 관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관 사주가 상관이라는 게 있는 사주가 천간에 정관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 사주가 상관 사주인데 이제 상관이에요. 월지 상관이에요. 월지 상관만 있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월지 상관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어떤 이렇게 있잖아. 관이라는 질서가 있는 거를 내가 이렇게 약간 저거는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하는 걸 상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졌지? 요렇게 만든 게 더 나은데. 그리고 자꾸 이제 왜 사람들한테 잘못된 걸 지적질을 좀 해요. 근데 편인도 많이 하고 상관도 많이 하나 상관이 하는 거는 고치라고 해요. 고치라 하는 거 있잖아. 오늘 머리가 왜 그래? 이렇게 좀 고쳐. 이렇게 하고 다녀. 이러면은 상관은 나름 너를 위해서 했어요. 너를 위해서.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지적질을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 그죠? 그건데 상관만 많으면 그런 게 아니고 상관이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사주에 정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관이라는 거를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러면 그 남자는 뭐 때문에 헤어지자고 이야기할까요? 자 이제 해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병화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병화가 따뜻해서 좋긴 좋으나 상관이 관이라는 거를 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상관 있는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 했겠나 아니면은 이 상대방이 남자가 헤어지자 했겠나. 보통 상관 있는 여자분들이 그런 남자분들이 이 관 입장에 주기 때문에 보통 관격 많이 만납니다. 관 많은 사람, 관인 상생한 사람 많이 만나요. 보통 짝을 이렇게 만나요. 여자분이 상관이 많다는 거는 이 관 입장에서는 관이 많은 거죠. 화 입장에서 관이 많잖아. 그죠? 보통 관격이나 인성격 만나가지고요. 재미없는 사람과 센스 없는 사람과 센스 있고 별난 여자가 만난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났는데 그러면은 누가 누구 보고 그만 만나자고 이야기했겠노? 여자가 100번 그만 만나고자 하지 당연히. 관하고 인성만 많으면은 눈치를 못 채요.
아, 자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눈치를 못 채니. 자, 한번 이야기할 때, 아, 그래, 이제 오빠 어떻게 우리 있잖아. 그지? 내일 만날 때 우리 이렇게 하면 안 좋겠어. 그런데 올 때는 올 때 운동화 흰색 신고 와. 나도 흰색 신고 갈게 이야기했는데,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냥 슬리퍼 신고 왔어. 남친과. 그런데 그러면 고쳐야 되잖아. 근데 고쳐야 되는데, 이 관인 상생된 사람은 늘 하던 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고쳐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여자친구 마음 계속 입만 아프지. 오빠는 또 어떻고 저떻고 저번에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 흰 운동화 신고 오라고 하고 막 이야기하겠지. 그죠? 근데 다음에 또 이야기하겠지. 그러면은 이야기인데 또 슬리퍼 신고 왔어. 자,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답답하냐면은 상관 있는 친구가 답답해서 상대를 우리 그만 살자, 그만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누가 더 별난 사람입니까? 별나죠. 아니 또 뭐 그지 뭐 슬리퍼 좀 신고 가면 어떠더 그자. 아니 뭐 등산 갈 때 슬리퍼 좀 신으면 어떠노 그지.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별난 거는 그래서 이제 상관다자가 정관이 사주에 있으면은 항상 내가 고치고자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정관이 있으니 고쳐야 될 때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잘한 잔소리를 하는 거고 여기는 그냥 얼굴 크고 듬직하니 착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주로 만나요. 그런 관행 상태에서 이렇게 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상관다자가 이제 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는 상관이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고쳐지는데요. 고치려고 어떻게 하면 되죠? 쌤 또 배우자 그런가 보지? 안 고쳐지지 뭐. 안 고치는 사람은 안 바뀐다 하면 아는데. 그렇지. 고치지 마있어. 그렇지. 맞아요. 고치라면 이혼하겠지. 사람이 선생님 고쳐지진 않습니다. 고쳐지진 않는데 일부러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한 번은 운동화를 신고 가겠지만은 다음에 또 마음이 편해지면 다시 똑같은 행동으로 다시 돌아와요. 뭐 몇 개라는 개념보다 상관이 월지에 있고 천간에 투간되면 큰 겁니다. 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상관이라는 거는 잘못된 것을 보고 나는 꼭 거기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다. 우리 애기들 보면은 엄마 손잡고 하면서 자꾸 엄마한테 엄마 왜?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하는 애들 상관하는 애들거든요. 그런 애들 똑똑해요. 무지하게 똑똑해요. 똑똑한데 그게 그냥 상관만 있는 거는 상관만 그냥 있고 잠재력이 있다는 뜻이지 정관이라는 게 사주 속에 있어야지 내가 고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상관녀는 좀 말이 이상한 상관을 가진 여자는 이런 관인을 가진 남자를 만나서 내가 고칠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관인이 있는 분은 본인은 고칠 게 없다. 알까? 나는 고칠 거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네가 와서 나한테 이렇고 저렇고 쿵짝쿵짝 하냐 이거지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움직이고요. 또 두 번째 제일 많이 이제 이혼을 하는 이제 스타일이 또 여기는 지금 상관이라는 거는 여자가 상관 여자분이 남자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은 남자가 식신이 많으면요. 상관 말고 식신이 많으면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남자 사주에 비겁이 많아요. 비겁과 식신이 많아요. 이거 비겁만 많으면 안 됩니다. 식신까지 같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남자 사주의 식신과 비겁이 함께 많아요. 그러면은 특히 겁재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많으면 양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상대한테 요구를 합니다. 내 요구대로. 상대가 수박 알레르기가 있어요. 근데 자꾸 수박 맛있다고 먹으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는 그러면은 누가 못 살겠다 힘들다 이야기하겠노. 여자 입장에서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나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하자는 대로 따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랬고 아니 건강에 좋다고 이거 이 수박 몸에 좋다고 이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항상 남자가 겁재가 많고 식신이 있으면은 겁재 비겁이라는 세력, 비겁의 에너지를 식신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고자 하는 말을 바로바로 움직이겠죠. 바로바로 하겠지. 특히 양간입니다. 양간 같으면은 겁재 있으면은 양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그러면은 이때는 여자가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또 세 번째 여자분이
인성 다자한 사람이 있어요. 월지부터 시작해서 인성. 인성이라는 건요, 정의는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다 하면 정의라는 거는 보면 이제 상대가 원하는 것만큼만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 행동을 하고, 월지 인성은 회사가 사회가 원하는 것에 대한 자격을 준비하는 거라 있잖아. 그런데 월지의 인성인데 편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사회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한 걸 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공부를 했는데 그 조직이라든가 또는 사회에서는 이 공부를 한 사람을 원하지 않고 또 다른 B의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B의 공부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하면은 나는 안 맞잖아. 그러면은 내가 공부해서 자격증 채택한 게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처럼 지금 이제 그 남녀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여자분이 인성인데 특히 편인이 다자하면은, 다자라는 거는 월지에 있고 천간까지 편인이 올라가다든가 옆에 있는 거시가 더 있다든가 이런 걸 다자라고 합니다. 이러면은 참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지쳐요. 옆에 남자분이 지쳐요. 왜 있잖아, 우리가 때가 되면 이 정도 이렇게 언지를 주면은 알아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냥 그러면 뒤다 그래요. 보통 이렇게 상관하고 편인의 차이가, 상관은 내가 싫다라고 이야기한 거고요. 편인은 대부분 보면 내가 싫다가 아니고 내가 이제 이렇게 상대가 나를 지쳐서 싫다 그래요. 아, 나 너무 지루해, 재미없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냥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누구 말 맞다 나 그 이야기 하더라고. 쌤, 그러면은 여자분이 월지 상관하고 사는 게 재밌겠어요? 월지 편인이 재밌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살아야 되면 누구하고 살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A를 원하더라. 차라리 상관이 낫다. 애교가 있거든. 애교 있고 뭐 별나고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피우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다. 근데 편의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기다리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기다리는 게 눈치껏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DC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특별히 자리 안 하고 기다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지쳐서 나는 너 너무 지쳐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편인의 모습은 우리 기도하는 성모 마리아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부처님 상 같은 느낌이라서 그냥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런 거 있다 이렇게. 그러면 뒤단 말이라 상대가 부담이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참 이렇게 나한테 진짜 마음을 쓰는구나 싶은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이제 모든 에너지가 나한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담이다, 지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경우에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야기할 때 월지가 상관이 그 식상이 무지하게 많으면은 월지의 식상 다자하면은 1번, 그리고 월지 편인으로 인성이 굉장히 많으면은 2번. 인성이 많다는 거는 관이 술된다는 뜻이잖아, 그죠? 비식 재관인에서 관이라는 게 인성이 많다는 건 이만큼 많으면 이렇게 관이 인성으로 줘야 되잖아, 마음을 줘야 되잖아. 그런데 관이 힘이 빠져요. 자꾸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참 좋아서 계속 좋잖아. 나 하나 주면 계속 당신밖에 없어요. 근데 참 좋은 게 월지가 인성인 사람들은 사탕 하나 줘도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사탕 2개 줘야 돼. 감사하거든. 사탕 3개 줘야 돼. 그러니까 나 너무 피곤해, 힘들어, 그만, 나 이런 거 싫어해, 소리를 왜 하냐 이런 거고요. 상관은요, 사탕 하나 주잖아, 그죠? 뭐를 줘도 싫어해요. 받기는 받는데 꼭 한마디 하고 그래. 오빠 요새 있잖아, 그 사탕 먹어 이빨 썩는다는데 왜 사탕을 주는 거야? 그러면 다음에는 또 껌을 사다 주겠지? 그러면은 오빠 껌 자꾸 먹다 보면은 턱이 요새 안 좋아진다는데 왜 이런 거 사줘? 그러면서 또 먹어요. 이게 상관이라. 근데 이제 그래서 편인과 상관의 차이가 그냥 그러하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그러한데, 그래서 관이라는 게 인성이 내사주에 너무 많으면 분명히 관이 설계돼 있다고요. 설된다, 우리 설사한다죠. 서서히 힘이 빠진다고, 이렇게 힘이 빠져. 그래서 인성이 굉장히 다자한 여자분들이 관이 없으면 관설 안 됩니다. 자,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쌤, 나 인성 되게 많은데 우리 남편하고 잘 사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기다릴 남자가 없겠지. 참을 만한 남자가 없겠지. 그 뜻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분이 인성이 여기 많아. 여기도 인성, 여기도 인성, 이렇게 다 편인이고 다 인성인데, 인성이 이제 투원까지 있다. 편인까지. 이건 다 인성이잖아, 이렇게. 다 인성이다. 인성인데 편인이 있다는 건 항상 참고 기다리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남자 여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다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 무관이다. 관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잖아 기다리고 지치고 할 남자가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여기 관이 있으면 문제예요. 있으면 이렇게 뭐 관이 한 개가 있다든가 이게 덜렁있다든가 뭐 여기 있다든가 이러면 문제예요. 이렇게 관이 하나 있으면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관이라는 게 이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한테 자꾸 이렇게 힘을 실어주다 보면은 관이 서서히 에너지가 작아져서 아파져요. 이렇게 시들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아픕니다. 인성 많은 사람 관이 작게 하나 있으면요 결혼해서 남편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꾸 에너지 쑥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사고 나는 거 이런 거 말고 에너지 떨어지는 거. 또 그래 또 선생님 막 들다 보기 시작할 때또 그런 거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 이제 이런 게 이게 관이 인성이 많으면 관이 설레서 그런 거고요. 상관이 많으면요. 여기에 상관이라는 게 많잖아. 그죠? 그런데 상관이 많으면은 관이 그 이제 극을 받아서 그래요. 극 받는 거랑 있잖아. 그죠? 인성 있잖아. 설대는 거랑 뭐가 다르냐면은 인성 설대는 건요. 서서히 힘이 빠져가 어느 순간 되면은 처음에는 100만 원 주다가 그 다음에는 200만 원 주다가 나중에 300만 원 주다가 어느 고비까지 올라가면은 월급이 200만 원 주다가 100만 원 주다가 50만 원 10만 원 나중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인성 다자가 관이 한 개 달랑 있는 곳에 가면은 선생님 나는 가는 데마다 회사가 망해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남자도 똑같이 나는 가는 데마다 있잖아. 그죠? 자꾸 회사가 회사 망할 때만 가야 그런 거야 이제. 망할 때만 가니까 그런 거라. 근데 이렇게 이제 망한다 그러는 거고 또 상관이 많고 관이 있다는 건 관을 긋겠다는 거는 내가 버린 겁니다. 자, A 인성 다자, B 상관 다자 직장을 갔어요. 가는데 회사가 아무래도 조짐이 조금 이상해.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직원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자 A 이제 인성이 많고요, B 상관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관은 일찌감치 다른 곳을 찾아요. 상관 경관하는 겁니다. 상관 경관은 다른 관을 찾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관을 찾다. 그런데 인성은 기다리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임금까지 못 받고 기다리다 마지막까지 있다가 잘려요. 이거는 잘린다고 표현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회사를 그만뒀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맞죠? 결국은 회사에 안 나간 건 똑같아. 어쨌든 회사가 망한 건 똑같으나 내가 그만둔 사람이랑 내가 잘린 사람의 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인성 보고 특히 편인 보고는 참는 사람이다요. 자꾸 참는다. 이거를 좋게 이야기해서 참는다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리고 상관 보고는 똑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어나는 현실에 지금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 관이라는 게 무너지는 걸 빨리 알아요. 그래서 어머 똑똑하네 그런데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자 별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상관과 편인이 관하고 인연을 짓기 때문에 상관이 많은 사람 또 이제 인성이 편인이 많은 사람을 첫 번째 이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자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관을 설하든 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여자분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제잖아요. 그죠? 제를 극하는 그거는 비겁이야. 그죠? 그래서 근이야기 지장간에는 근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비겁이 많으면은 관을 극하기 때문에 제를 극하기 때문에 비겁 많으면은 이제 와이퍼가 좀 힘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비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럴 때 제가 진짜 달랑천간에 특히 시상에 요런 데 달랑 여기 한 개만 달랑 있고 전부 다 비겁밖에 없으면요 결혼하면 자꾸 와이프가 아파요. 이렇게 그런 경우도 참 많대.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무슨 이야기할 때 보러 가면 이 사주 구조가 이렇게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는 좀 주말부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에너지를 같이 있지 않으면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은 조금 덜 받을까 싶어서 주말부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재밌게 한 개 더 이야기해 줄까요? 또 이야기 듣고 또 누가 또 이제 댓글 듣기 싶은데 이거는 생각은 해볼 문제인데 항상 있잖아. 그죠? 인성이 많은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맞죠? 자, 인성이 많은 사람이 나는 지금 있는 분하고 같이 안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내가 또 다른 의지할 사람이 생겨야 그만합니다. 맞죠? 아이가? 그 의지할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요. 종교로 볼 수도 있고 책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내가 왜 이렇게 뭐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지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마음적인 부분 이야기예요. 인성은. 그리고 상관은
이 관을 상하게 할 때는 비교될 만한 관이 있어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관이 많은 여자분들은 꼭 보면은 꼭 누구 하나가 옆에서 내 좋다고 오는 사람이 좀 있어서 지금 만난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 그래서 그만둬야 되고. 근데 이제 이제 인성과 상관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부터 우리가 이제 인성하고 식상을 세트로 봅니다. 같은 짝꿍으로 봐요. 그래서 인성이라는 거는 마음을 내가 이제 마음을 다른 사람이 귀가 열려 있어가 다른 사람 힘든 마음을 자꾸 내가 알아주는 걸 인성이라 하는데 왜 알아주겠노? 그거는 내 마음이 아파서 그래. 원래 내 마음이 짠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짠한 이야기를 하면은 가슴이 짠하게 같이 한번 내가 그러하니 네 마음도 아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고요. 상관이라는 거는 벌써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마음을 쓰는 것도 상관입니다. 그분이 상관은 내 안에 있지 않고 눈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은 안 보이고 내 얼굴에 이렇게 밥불떼기 묻은 건 안 보이는데 네 입에 밥불떼기는 무지하게 잘 보여요. 밥 먹고. 이게 상관이라. 그건 뭐냐면 좋게 이야기하면 나보다도 너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이 상관이라는 거는 아까 인성이라는 개념은 내가 마음이 짠하니 네가 마음 짠한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는 건데 상관은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상관은 관의 상처를 받는 게 상관이거든요.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 상처받은 일을 이야기하면은 맞아 그래 상처받았지 빨리 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상처받기 전에 빨리 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관은 기본적으로 상처를 받아야지만이 상관경건합니다. 그리고 편인도 많으면은 일단은 기다려 볼 줄 알아야지 다음에 누가 오면은 그래 기다려봐 뭔가가 생길 거야 이야기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성하고 식상을 세트로 봐요. 딱 세트로. 내가 이제 짝꿍이라서 내 사주에 선생님 내 사주에 식상이 많고요 인성이 많으면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완벽한 사람. 근데 단지 인성이 중심에 있으면은 마음을 받고 상관이 식상이 주위 근처에 있으면은 주는 거고요. 식상이 월지에 있고 옆에 인성이 많으면은 내가 일단 마음을 내가 이제 쓰고 난 뒤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만 있잖아, 그죠? 대부분 이제 상담을 오실 때 식상만 잔뜩 있는 분들은 항상 힘들다 그래. 나는 늘 남들한테 도움만 준다 그러고 못 받았다 그래요. 그거 왜 못 받았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를 공부를 할 때 사주 팔자에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있잖아, 그죠? 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도 봐야 되잖아,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그죠? 비겁, 식상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에너지가 나가는 거잖아. 그래서 늘 내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많이 썼어요. 비겁, 식상으로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나는 늘 마음을 쓰는데 항상 나한테 돌아오는 거 없더라. 내가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그만큼 안 들어오더라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인성이 약하든지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맞죠? 그죠? 그래서 비겁과 식상이 많으면은 급하다 그래요. 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비겁과 식상으로 에너지가 좋아서 이거다 싶으면 밀어붙이는 힘이 무지하게 좋거든요. 저 사람이다 싶으면 진짜 좋아한다고 가는데 좀 기다려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사람마다 틀려. 다 내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내 같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렇게 막 좋아가지고 뭐라 그러고 전화하고 뭐 해가 싹 갔는데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 정도 요때쯤 되면 와야 되는 거는 이때쯤 되면은 연락이 와야 되는 거는 내 입장입니다. 내 입장이지 가 입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비겁과 식상이 좋아하는 사람은 인성 많은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전 관인을. 자, 선생님 비겁이 많고 비견겁제와 식신상관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한 사람이 너무 좋아 막 달려갔어. 근데 그분도 비견과 비견급제가 많거나 식신상관 비견식이 많으면은 그 사람도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야. 내한테 오든 남한테 가든 내가 막 달려가는데 한 자리에 있어야 잡힐 거 아니까. 상대가 비견급제나 식신상관이 많으면 본인도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못 잡아요. 그럼 짝이 안 돼. 내가 비견급제와 식신상관이 많으면은 상대는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사람, 관하고 이성 있는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야 쫓아가야 딱 잡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짝을 이렇게 짝이 만들어지거든. 그런데 항상 보면은 내가 인생이 있으면은 그래도 기다리는 법을 좀 아는데 이게 없으면은 기다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마음을 쓰는데 쟤는 안 해줘. 그리고 벌써 내가 떠났어요. 어디로 떠났노? 비경국제 시신상관 많은 사람은 다른 데로 떠났지. 진짜. 다른 데로 떠났지. 맞죠? 우리가 이제 연애도 그렇잖아요. 고무줄이라 그래서 고무줄놀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오면은 기다릴 사람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손을 잡는 거고 둘 다 같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반대로 만나요. 이렇게.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과 또 이제 마음을 쓴 사람이 만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견 급제식신상관이 여기 있으면은 인생 없을 때 아예 없으면은 나는 진짜 일을 할 때 열심히 있는데 내가 보답도 없어.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마음을 쓰는데 그게 대한 답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는 무인성인 거래요.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당신이 조금 더 기다리지, 조금만 더 참지 이런 거 있잖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 애들 선생님들 키워보면 예. 뭐 아빠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아빠 뭐 어깨도 주물러주고 뭐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아 요놈 봐라 되게 이쁘네 싶어서 그래 내일쯤 돼서 애 데리고 나가서 운동 하나 사줘야겠다 싶은데 막 지가 먼저 아빠는 내가 있잖아. 그치? 어깨를 주물러줬는데 나한테 용돈 나눈다고 혼자 있잖아. 화가 나가 가버리면은 그 다음날 안 해줘. 그렇잖아 애들이. 애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똑같이 애기 봐도 똑같이 우리가 애기들을 키우든지 또는 아니면 주위 사람을 보더라도 이제 비경급제가 많다는 거는 인성이 설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인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비경급제가 많으면 인성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우리 비식재관인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비겁이 많으면요 인성이 자꾸 하다 보면 설이 된다고 이게 약해진다고. 그래서 기다리는 법이 조금 약해져요. 이렇게. 그런데 참 좋은 거는 비경급제식 신상관이 많고요. 인성이 없는 무인성은요. 내가 많은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써도 나한테 안 와도 뭐 그렇지 뭐 인생이 이렇게 생각한다. 무인성이라서 참 좋아요. 그래서 살다 처음에 아기 때부터 친구한테 사탕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내 친구한테 마음을 쓰고 이렇게 살다 보니 아 인생이 그렇더라 싶어서 아예 받을 마음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아예 사주의 무인성은요. 줄 만큼 줘도 있잖아. 그지? 없어도 될 만큼 하고 끝내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비급 식상이 있는데 인성이 아주 이런 데 참 귀하게 있어요. 이러면은 막 가슴이 무지하게 아파요. 나는 이만큼 마음을 썼는데 이거 하나를 못 해주나?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니는 이거 하나를 못 해주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차라리 비급 식상이 많은데 이렇게 인성이 아주 있잖아. 그지요? 약하게 귀하게 있는 사람보다 없는 팔자가 마음이 더 행복해요. 처음부터 마음을 많이 안 쓰잖아. 그냥 딱 할 만큼만 쓰잖아. 할 만큼만. 더 이상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아예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사주 구조를 딱 봤을 때 어떤 글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글씨가 이제 이 글씨 때문에 설대든지 극당하는 것이면 없으면은 훨씬 나아요. 그러면은 5개 오행 중에서 3개가 진짜 많아? 그럼 보통 사람들이 보면 5개 오행 중에 3개가 진짜 많은데 딱 보면은 아 진짜 많은 오행에 극되는 거, 설되는 거 없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대박 사주예요. 아주 잘 나가요. 그런 사람은. 이 사주체 때문에 이 나란 사람 때문에 힘든 사람도 없고 나 때문에 그죠? 자꾸 무너지는 사람도 없고 있잖아. 근데 피해 본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내 나름대로 내 신조대로만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뜻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어설프게 하나 있으면 이게 문제예요. 자, 이건 항상 이렇게 사주구조 딱 봤을 때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비겁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재성이 하나 달랑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그래도 비경급제가 많고 재성이 있으면 이분은 장가 가잖아요. 그런데 비경급제가 없고 재성이 없어 이분은 장가 못 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 할까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무죄라도 장가 잘 가요. 아니 꼽잖아. 그치? 부인이 부인 역할을 갖다 우리가 밥하고 빨리 한 사람이 부인은 아니잖아. 그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재성이 있으면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항상 있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라도 이걸 잡으려 하는 그런 기질이 에너지가 너무 커서
제가 굉장히 버거워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더 이제 결혼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이건 더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디 있냐면은 지 장간에 있는 걸 더 선호해요. 지 장간에. 아예 남들 모르는데 내 마음 저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 안 삼는 거 이런 것도 좋아하지 이제. 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에 이혼 사주 이야기 있잖아, 그죠? 이혼 사주는 보통 이렇게 오픈해 가봤을 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저 이제 그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물어보잖아, 그죠? 그런데 지장간 암압도 있으면 암압 풀릴 때까지 살아야 되고요. 그거 끊길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주로 보면은 법적인 문제 아니고 이렇게 이제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잖아, 그죠? 방향이 달라서 떨어져 살기도 하잖아요. 한 사람은 자인데 한 사람은 오시에 태어나면 반대되죠, 그죠? 미래에 사는 공간이 음의 공간 자수에 살고요. 미래에 사는 공간이 나는 양의 공간 오화에 산단 말이다. 나는 신의 중간에서 살아야 되는 일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우리 남편은 산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산 속에서 뭐 굳이 뭐 어떤 또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농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신에 살아야 될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시가 반대되는 어떤 그런 온도 차이, 계절 차이가 안 맞으면 떨어져 사는 경우가 있으나 이거 보고 두 분 이혼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또 상황이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 이제 좋은 거는 여기 월 일지 있잖아요. 일지가 이 사주 구조상 최고 좋은 나의 조용신이면은 참 좋아해요. 그거는 가정을 좋아해요. 집을 좋아해요. 집을 좋아하면은 집이 무너지는 걸 안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런 다른 데가 온천이 다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다 추운데 여기만 와 이래 있으면 이게 전부 다 좌우충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더라도 나는 이 집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떨어져 살 일이 있더라도 이런 가정에 대한 이런 것들은 법적인 부분은 정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떨어져 사는 사람 지금 뭐 결혼한 사람들 떨어져 사는 데 있잖아요. 서울 예. 살고 대구 살고 만약에. 예.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이혼 사정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떨어져 살면 좋다라는 거는 본인이 떨어지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이가? 그러니까 떨어지고 싶으니까 그래 물었으니까 떨어져 살면 좋다겠지. 아니 그럼 이제 벌써부터 뉘앙스를 풍겼겠죠, 그죠? 나 정말 힘든데. 근데 나이 들면은 거의 다 혼자 사는 게 편할걸요. 나이 들면은 혼자 사는 게 편하고 하다못해 이렇게 방도 있잖아, 그죠? 이게 애들 다 이제 출가하고 하면은 거의 다 방도 많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살아요, 전부 다. 그것도 떨어져 사는 거다. 방 따로 사는 것도 떨어져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떨어져 사는 거지. 근데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에서 떨어진다 하는 의미가 그냥 몸이 떨어지는지 법적인 게 떨어지는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제. 그 이제 보통 법적인 거는 아까 이야기한 지장간이 있어요. 지장간에 암압돼 있으면은 뿌리가 얽히고 설키고 해가 뭐뭐 때문에 안 되고 뭐뭐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제일 크게 이제 큰 사업 하시는 분들은 일 때문에도 잘 이제 정리도 안 하잖아요. 이게 그런 부분이 많잖아. 그런 건 지장간 합돼 있으면 잘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게 다른 거지. 사람 이야기하는지. 하나 더 보면 일주가 같으면 부부가 일주가 같으면 전생 인연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전생의 인연이다. 일주가 같으면 이러면 상대 일주하고 쌤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일주가 같으면은 인연이면은 일주 안 같으면 안 인연이가.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어떤 분이 병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 배우자도 병인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는 이 개인적인 사고잖아, 그죠? 나 하나의 원래부터 타고난 거는 월은 다르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같으니까 그건 잘 맞겠지. 근데 이제 뭐 전생에 뭐 이런 거는 저는 뭐 전생을 몰라가지고 모르겠는데 그거는 인연은 부부 인연은 큰 인연 아이가 뭐 일주 안 같아도 큰 인연 아이가 싫든 좋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거 보통 보면 간여지동 나쁘다 이야기 참 많이 하거든요. 그 이야기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부부 간여지동은 나쁘다 하는 거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발상이냐면은 그 이제 재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관에 대한 이야기. 원래 그 역할이라는 게 예전에는
안 역할가 있고요. 바깥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주인, 바깥주인 이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옛날에? 옛날에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안주인과 바깥주인 이야기인데 이게 재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서 부인 역할을 할 사람과 또 그리고 책임지고 리더할 사람이 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할 사람과 거기서 관리할 사람 이거를 이제 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혼하면은 하나의 틀이 만들어지죠. 이 틀을 집집마다 갖고 우리 요즘에도 쌤들 있나 모르겠는데 집집마다 딱 이렇게 가정에 있잖아. 그죠? 본인들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딱 있잖아. 그죠? 뭐 효하고 뭐 이런 거 적어 놓잖아요. 요새는 뭐 그런 거 없더라 마는 거죠. 이게 내 집을 하나 만들 때 딱 하나 이제 우주를 만드는 거고 나라를 만드는 거 세상을 만드는 거잖아. 이거 만들 때 끌고 갈 리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관리해야 될 그러한 어떤 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제라하고 이걸 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잖아. 그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재관이 있으면은 재관이 리더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은 여기에 뭐 어떻게 있잖아. 그죠? 뭐 이제 식상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비겁이라는 예전에는 그 다 같이 살 때 삼촌도 같이 이렇게 뭐 동생 같은 삼촌도 끼우고 또 부모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래 안 했나? 그러니까 이 속에는 인이라는 부모, 식이라는 자식, 비겁이라는 삼촌, 형제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은 제라는 마누라가 있고요. 그리고 리더는 법을 만드는 리더는 남편이 있고요. 이걸 재관이라 했어. 요게 이제 우리가 부부예요. 부부를 이거라고 해가지고 제의 역할, 관의 역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만약에 신유 이래 되잖아요. 신유 이러면은 역할이 분담이 돼야 되는데 역할 분담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신유 같으면은 똑같다는 뜻이잖아 이거는. 그러면 신유가 그 간해지등이잖아, 그죠? 이런 거 나쁘다 했단 말이야 옛날에 전부 다. 왜 나쁘다 했냐면 부부가 하나 있는데 이제 누가 이제 그 통장이나 누가 왔어. 니네 집에 그 바깥주인은 누구예요? 하니까 둘 다 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집에 관리하는 안주인 누구예요? 하니까 둘 다 저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부부 아니네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나누었다예요. 관이라는 리더도 나누었고 제라는 관리도 나누었답니다. 이 말은 이렇게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으면 의논하고 살아요. 의논이라는 거 있잖아, 그죠? 어떻게 하고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요즘에는 또 뭐 안 그런데 예전에는 처음에 먹고 살기가 힘들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생활을 하기에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하면은 당신도 좀 벌어라 이 뜻도 돼요. 돈 버는 것도 우리가 의논해서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 애기들 키우기 힘드니까 내가 좀 부족하면 니도 좀 버는 거고 또 그리고 집에 살림이 많아가지고 집에 뭐 설거지거리라든가 집에 자취가 많은데 나가 힘들면은 당신도 여기서 부지기 좀 굽어라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렇게 간여지동은 재관을 한꺼번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의지. 그래서 이거 보고 이야기할 때 친구처럼 산다 그래 친구처럼. 근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 친구 같은 느낌으로 산다는 건데 예전에 이 방식으로 봤을 때는 너거는 아니다. 뭐 이런 콩가루 시간이 다 있노. 그렇잖아, 그지? 보통 이렇게 관이 있고 제가 있고 뭐 이제 임비식이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있으면은 관한테 쟤는 항상 예예 해야 되거든요. 오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다녀오십시오. 이게 맞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간여지동 집에 가면 그런 거 없거든요. 했나? 뭐 했어? 뭐 가져와? 아 그래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 입장에서 본다면은 참 희한한 집안이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이 누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집의 대장이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간여지동 일주들이 보면 고집이 있습니다. 왜 고집이 있겠노? 차라리 이렇게 그 관이 있고 제가 있고 두 개가 다른 오행으로 돼 있으면은 한 개씩 맡아서 하기 때문에 크게 고집을 왜냐면요. 지 역할 지가 하면 돼. 나는 돈 벌면 되고 나는 집에서 애들만 키우면 돼. 그러면 터질 안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분리돼서.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부부 남편하고 부인하고 둘 다 똑같이 재관을 다 한다 했잖아요. 역할을. 근데 분명히 물어보면요. 다 똑같은 이야기 한대. 내가 다 한다 그래요. 둘 다. 같이 한다 안 하고 내가 다 한다 그래요. 아니 모든 사람이 심리가 그렇다고. 내가 우리 집을 다 끌고 간다. 내 아니면 안 된다. 둘 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둘 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 자기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고집들이 있다고 보여지나
간여지동이라는 건 예전에 이야기하는 재관에 대한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만나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난 분이 그 다른 상대방 사주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지. 내가? 우린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개인적인 내가 딱을 잃었는데 상대는 만약에 있잖아. 누구 예전에 그 이야기 하대. 선생님 나는 을묘일주인데 우리 남편은 신유라서 우리는 막 무지하게 힘들어요. 얘가 있잖아. 그지? 60갑자 신유 최고의 고집 두 개잖아요. 을류 신잖아. 그죠? 신유 을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만나면은 서로 자기가 대상이라고 하고 살겠지. 맞지 않나?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러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이러한데 한 사람이 또 다르게 주로 또 이래 만날 때 우리 남편 고집 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주로 이렇게 만날 때 많이 그래요. 을류 이렇게 만날 때. 여자분이 을류고요. 남편이 신유 같으면요. 그분이 이 을이 이렇게 하자 할 때 을은 시킨 대로만 하겠지만 나는 피곤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이 뜻이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하는 부부의 개념과 여기서 생각하는 부부의 개념이 안 맞다고요. 이게. 맞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지. 보통 여자분들이 일지에 식신을 갖고 있어요. 식신상관 갖고 있으면 항상 우리 남편 늘 애기 같아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거는 내 모습이에요. 내가 보는 내 느낌에 우리 남편은 자식 같은 이제 느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말은 내 집에 내 집안이 오면 다 자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그 또 상관 많은 식상 많은 상관 많은 애 하나 있거든요. 하면은 이렇게 하면 상관이 많는데 얘한테 회월에서 더 많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집에 가면은 내 집에 그러니까 내 집이잖아. 내 집에 오면 전부 다 상관 식신은 내 자식이고 상관은 남의 자식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 많은 사람이 어린이집도 많이 하고 학교 선생도 많이 해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돌보다 이게 상관이거든요. 이렇게 있으니 애기들도 좋아할 뿐도 있잖아.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애 집에 가도 내 집에 가면 막 모든 걸 다 해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애처럼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막 이게 애 다루듯이 해요. 누가 하더라도 그러하니 얘는 항상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왜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오는 사람들은 내가 다 챙겨줘야 돼? 이러거든. 챙기지 마라 내가. 왜 챙기는데? 근데 자기 집에 오는 사람한테는 다 챙겨요. 가기 전에 뭐 이제 왜 있잖아. 그죠? 왔으니까 뭐 개인 손수건, 개인 뭐 있잖아. 그지? 슬리퍼 해가지고 다 챙겨가고 미리 오기 전에 그 오는 손님이 좋아하는 그런 뭐 음식 같은 거 냉장고에 재놓고 다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곤하게 사노. 그런데 항상 투덜투덜한 게 엄마 있잖아. 나는 왜 다 내가 챙겨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남자 친구 만나도 그렇겠지. 본인이. 이거는 누구 생각? 나 생각이라. 지 생각이라 지 생각. 나는 항상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항상 엄마처럼 행동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보면은 다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일주처럼만 생각해요. 요 일주처럼만 생각해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을류의 사람들은 요런 일주 같으면은 항상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 남편이 날 참 피곤하게 해. 그렇게 생각하겠지.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나 막 귀찮아 죽겠어. 너무 피곤하게 해. 나한테 자꾸 일거리를 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있잖아. 그제 선생님 TV 보는데 리모컨이 일어나와 가져오면 되는데 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자, 요거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은 선생님 있잖아. 똑같이 여기 같이 소파에 3인용 소파에 양쪽에 앉아 있어. TV는 중간에 있어요. TV 중간에 있고 리모컨도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갖고 와도 갖고 와야 되지. 이게 바꿔보려면은. 그런데 왜 꼭 남편은 내한테 갖고 오라 그래? 지가 안 갖고 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 그러면은 리모컨이 중간에 있으면은 내가 이제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가 갖고 온다고 생각해. 아니 뭐 일어나가고 하려면 됐다 내가 할게 이렇게 자기가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신상관을 갖고 특히 상관 갖고 있으면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상관은. 왜냐하면 내가 그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해줬으니까 잔소리를 한다고 여기 앉아 저기 앉아 뭐 어떻게 앉아 밥 먹어 뭐 해 빨리 끝내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렇잖아. 그죠? 근데 편관 이런 것을 일지에 알고 있으면요. 모든 게 벌써부터 불만이라. 모든 게. 왜 내한테? 왜 꼭 내한테 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라 이제.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라 전부 다.
근데 똑같은 현상이 얘한테 하면요 또 틀려요. 이렇게 이제 왜 원래 사람이 내 생긴 대로 하면 편하잖아, 그치? 또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 여기가 내일마다 리모컨을 이제 이 TV 볼 때 리모컨 저기는 갖고 오라 하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안 해. 좀 이상해. 제가 마음이 변했나? 뭐 이런 생각도 했겠지, 그죠? 뭐 모든 사람은 하는 게 늘 해야 돼. 늘 해야 돼요, 그냥. 여기는 엄마 나 피곤해 죽겠는데 모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럼 내가 다 챙겨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와. 그러면 막 전화 오거든요. 엄마 내가 친구한테 잘못했나고 심심해 이래요. 심심하다 그래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항상 모든 거는 내 중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중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 보고 이렇게 상담하든지 누가 뭘 물어보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주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읽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대가 있을 거잖아. 뭐 물건이 있든지 상대 물건이 있든 사람이 있든지 그 상대의 마음도 같이 한번 읽어줘야 돼요. 이러니까 이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도 읽어줘야 돼. 모든 사람은 내 중심이라서 그래. 모든 건 내 중심이라서. 자, 아까 선생님 물어보신 거 이혼에 대한 거는 오늘 좀 길어졌어요. 그죠? 이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은 누가 이제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성격이 참지 못한 사람이 이혼한다. 그러면 너무 많이 참으면 어떻겠습니까? 이혼 당한다. 그것도 맞아요. 적당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천간에 재관이 있으면 참 좋다고 하는 거는요. 세상 룰에 맞춘다 그러고요. 내가 상대 마음을 이제 들어줄 마음이 있는 겁니다. 상대를 위할 마음이 있는 게 재생관이거든요. 그래서 재생관을 최고로 어tom으로 치는 게 그것 때문에 재생관이라고 얘기해요. 특히 천간에 재관이 있으면은 나보다 상대를 위해서가 재생관이라.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편인하고 상관도 상대 위한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요. 편인하고 상관은 상대를 위하는 척 하나 내 중심으로 상대를 위했고요. 재관은요. 그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거잖아. 그죠? 그 상관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편인도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 재관이 있으면은 항상 합리적으로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합리적으로. 모든 건 합리적으로. 천간, 재관, 재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천간, 재관 있으면은 참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해진 건 사실은 없어요. 이혼한 사주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주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런데 단지 성격이 이러한 사람은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잘 사시면 되는 거지.